알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하고요. 속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 섭생을 또박또박 실천해 나가면은 점점 약을 복용하고 점점 늘어가는 그 약을 드시게 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정말 굉장히 해피한, 요즘에 약을 먹는 게 너무나 평범해진 일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비위가 약하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에 제목이 소화부터 뇌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소화가 좋아지면 뇌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그 말들 중에요. 이렇게 장부를 가지고 말한 것 중에 비위가 약하다는 의미를 제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비위가 약하다 했을 때 이게 정신적인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요? 비위가 약하다 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위가 거슬린다 하면요. 비위가 상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장부 비위는요. 비위가 약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사람이 생각도 뭔가 뒤틀릴 수 있고 생각도 약해질 수 있고 의지도 약하고 뭔가 정신적인 문제, 뭔가 통합하고 소통하는 문제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들도 이 비위가 약하다는 의미에 그런 것들을 다 담겨져서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비위는 뭘 것 같으세요? 현대의학적으로 양방에서 이 비위는, 비위하면은 대부분 위장하고 또 뭐 생각하냐면요. 비장, 질환을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비위는요. 췌장, 위, 이걸 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췌장은 뭐? 소화 효소가 나오는 것이죠. 위장은 위에서부터는 또 위산이 나와서 또 소화를 시켜주는, 우리의 소화력에 관련돼 있는 이 비위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오행으로 보면은 목화토금수 아시죠? 토에 해당하는데요. 토는 흑토, 만물을 품고 있는 그 흙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흙이 이런 거죠. 비위는 흙의 표현인데요. 만일에 흙이 사막처럼 너무 말랐어. 그러면은 메마른 땅에서 풀 하나 안 자르죠. 그죠? 거기다가 또 이 물이 너무 많아. 저수지 같은 흙이야. 그러면은 또 이게 풀 한 폭이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또 영양분을 소화하는 이 비위에는요.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수분이 넘쳐도 안 되고 열이 너무 많으면 음식을 삭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유열이 너무 많아 보여.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 뭐 이런 개념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위가 약한 거를 정신적인 문제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은 비위가 편해지게 속이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분이 생각도 소통이 잘 되고 의지도 뿜뿜할 거고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뭔가 강한 의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가겠다는 개념을 딱 갖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자마자요. 배부르고 위장 운동이 멈췄다 답답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평소에 늘 그냥 만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요. 어느 순간 며칠 동안 이렇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목이 타네요. 밤새 잠을 못 잤더니. 이 증상들이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복부가 너무 팽만해서 옷도 이 벨트도 딱 하기 힘들고 저는 오늘 벨트를 멋지게 딱 하고 왔어요. 헛배가 부르지 않다라는 거, 복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또 위장이
뒤틀리면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미식거리게 하고 급기야는 속이 쓰리기도 하고 설사나 변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지게 되죠. 이랬을 때 저는 30년의 약국을 하면서 이런 분들 오면요. 두 가지의 이분의 원인이 있겠다. 두 가지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비위가 지금 부담이 되어 있어서 소화효소가 부족해져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냈구나. 다들 이해하시죠? 소화를 못 시켜냈을 때 이 췌장이나 위에서의 소화 나오는 효소는 뭘까요? 위산, 펩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췌장에서는 많은 췌장 효소들이 나와서 음식을 삭혀주고 흡수하고 분해해 주는데요. 이것들이 부족하게 됐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삭혀지지 못하고 썩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런 증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생각하면은 소화효소 부족. 또 하나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묻고 답하기. 두 번째는요. 소장 내 세균이 과다 증식한 15증인 걸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5증을 잘 모르세요. 그냥 이런 증상이 있구나. 그래서 소화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기능의학에서 소화효소 부족 또 위산의 부족, 저산증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15증, 소장 내 세균이 증식된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소화효소 부족을 먼저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하시고요. 1번을 제가 컨트롤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를 얘기를 해 나갈 거를 계속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요. 이 소화효소 부족에서 이 하웰은요. 평생 사람이 생산해내는 효소는 총량으로 일정하다라고 효소 총량의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 정설로 굳어졌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잘못된 섭생으로 조기에 이 효소를 다 소진하면 그때 생명이 다하더라라고 효소 총량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이 잠재 효소는요,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소화효소로, 하나는 대사효소로 쓰이게 되죠. 우리가요, 건강한 상황에서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한 4대 6 정도로 쓰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식이나 과음이나 인스턴트나 밀가루 이런 식습관을 많이 하게 됐을 때는 건강한 이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서 4대 6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소화효소가 7대 3의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 몸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사효소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체내 효소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근데 그래서 유아는 노인보다 훨씬 더 많은 100배나 많은 그런 체내 이 잠재 효소, 소화효소, 대사효소를 갖고 있는데요. 이 체내의 그 잠재효소 두 가지가 어떻게 쓰인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화에 쓰이고 또 하나는 대사에 쓰이는데 이 대사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해독도 하고요. 또 하나 상처가 난 거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원료인 대사효소로 쓰인다는 거죠. 이런 체내 효소가 일정하게 평생도록 생산능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루트는 실제 이제 이런 거죠. 효소가 우리가 정해진 이 효소를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덜 낭비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효소를 실제 효소를 보충하는 방법,
그리고 물을 보충해서 효소가 더 잘 만들어지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장내 세균이 한 3,000 종류의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 속에 좋은 유생균들이 미생물들이 많이 있으면은 훨씬 많은 효소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효소를 낭비 없이 저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하지 않은 식품들, 발효 제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효소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되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은 내 몸에서 효소가 잘 만들어지고 또 그 효소가 잘 쓰일 수 있게끔 효소의 작용을 돕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먹으면은 알게 모르게 내 몸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는 거는 소화 효소로 낭비돼서 쓰일 수 없는 대사 효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나 면역 조절 물질들을 보충하면은 효소의 소모를 줄여서 내가 그동안 낭비했던 그 효소를 이 소화 효소로 낭비했던 거를 대사 효소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없으면 그래서 먹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을 이루는 것은 당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먹은 걸로 당신 몸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꼼꼼하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을 잘 소화하고 흡수한 거, 그것이 내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요,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제대로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우리가 빼와서 내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효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두 노폐물, 쓰레기가 되는데요. 특히나 소화가 안 되고 불완전하게 소화된 불완전 소화성 노폐물, 특히 단백질 같은 거는요, 그냥 단순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발암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도 저분이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낭비해서 이제 소화효소의 그 어떤 그 생산능이 굉장히 많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암을 하는 분들께 효소를 훨씬 더 많이 줘서 대사효소나 몸을 복구하는 쪽에 많은 에너지나 원료를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충분한 소화효소가 없다면 속이 편치 않은 많은 증상들이 나오죠. 변비나 가스나 더부룩하거나 그리고 특히나 유당불내증, 우리가 우유가 함유된 그 유당이 함유된 그 음식들을 먹으면요, 설사하고, 저는 이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고 배도 아프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요. 전 인류의 거의 65%는 유당불내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물주가 솔직히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개월까지는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다 못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아시아인들은 그걸 굉장히 못 만들어내는데요. 이 유당불내증은요. 꼭 느끼면은 음식을 먹고 설사하고 배 아프니까 알러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아니라 효소가 부족한 문제인 거죠. 특히 유당불내증, 유당 효소 있죠.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가 부족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특이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많은 위장 간의 문제들이 민감성의 표현으로, 그래서 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훨씬 민감해서 트러블이 생겨, 얼굴에 또 뾰루지도 나, 장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은 효소가 부족한 음식의 민감증의 반응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속이 불편해지고 변비도 쉽게 오고 설사도 많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음식의 그 불완전한 소화는 독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속이 불편한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기분이 나쁘다? 이것이 결국 비위가 약해져서 비위에 거슬리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메나텍 제품에서 이 편안한, 속을 편안하게 하고요. 비위가 잘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솔루션 제품이 뭐냐? 엔자임 프로밸런스입니다. 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엔자임을 탁 하나 먹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렇게 비위가 거슬리는 소비자가 있어. 엔자임 하나 탁 먹고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속이 편안하면 뇌가 편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 갑시다. 이 엔자임 프로밸런스는요, 효소 테라피인데요. 효소식품은요, 식물성인 원료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 부분을 추출해서 이거를 섭취하기 편하게끔 가공한 건데요. 우리 엔자임 프로밸런스는 그렇게 공유 효소를, 식물 공유 효소를 넣어서 영양소조차도 더 들어가게 하고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음식에서 있는 영양소를 훨씬 더 방출이 잘 되게 해서 흡수를 증가하는 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면 먹은 것을 분해해서 분해되면 흡수하게끔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게끔 그리고 잘 먹고 분해해서 가벼워지는 비움의 과정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대사가 잘 되게끔 판토텐산 그 영양소까지 같이 넣어서 대사까지 맞춰 넣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해서 효소가 충분하면 완전하게 소화 분해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대사 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증진됨으로 해서 ATP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효소가 부족한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불완전한 소화에 노폐물과 독소가 많아지는 상황으로서 결국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방세포 수도 증가되고 살도 찌게 되고 독소가 추적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효소 테라피 엔자임 프로밸런스는요. 내용물이 일단 15곡 발효 효소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멜란이나 알파 아밀라제 우리가 이제 학교 때 그 생물 시간 넘어가면 이렇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는 아밀라제 단백질을 소화하는 프로테아제, 또 알파 갈락토시다제 이렇게 있는데요. 천천히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거,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나 이 셀룰라제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야채도 원래 잘 소화를 못 시켜내요. 우리가 채소 먹으면 다 좋다고 하지만 채소도 분해가 안 되면은 다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분해하는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셀룰라제, 그 다음에 이런 페퍼민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15개 발효 효소에는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잘 분해하는 이 아밀라제 효소를 충분하게 포함되도록 했는데, 이 아밀라제 효소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게 했냐면요, 된장에서 분리한 그 균주에다가 이거를 그 15곡의 이런 곡류를 발효시켜서 세균성 아밀라제를 생산하게끔 해서 우리가 이 엔자임 프로밸런스 안에 특히나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순수 발효만으로 채워진 그 효소 활성을 그대로 다면 발효 분말인데요. 이 발효 과정에서 곡물 속에 있는 영양소 성분도 올라가고 그것이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게끔 그렇게 곡류 효소 분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디나 뭐 효소 신문에도 맨날 선전하는 게 효소 N이냐 뭐 많은 효소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효소, 곡류 효소,
이 발효 효소가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라서 많은데 그거하고 차별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고객의 설득이 되겠고요. 우리가 훨씬 더 왜 엔자임을 더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발효 효소는 특히나 우리는 된장에서 분리한 이런 아밀라제, 한국에는 맞는 이런 아밀라제 효소가 되게 많다라는 것도 첫 번째 강조 조건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다른 데하고 없는 거. 바로 이 효소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려고는 일단 우리 더 싼 거 있고, 나는 그 공유효소 먹고 있어. 그러면 깨갱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시츄에이션이 딱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오늘 잊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 너네 발효효소 다 있어. 우리는 그래 15곡이야. 자기네는 뭐 24곡이라는 뭐 36곡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깨갱한단 말이에요. 숫자에 또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곡 여기 딱 이제 일단은 거기서 끝내. 그렇지만 우리는 pH 소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요걸로 딱 넘어가셔야 돼요. 어디든 없어요. 이 pH 소화 시스템은요, 어떤 거냐면요, 입에서부터 이 결장까지 pH가요, 산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입안에서는 이런 pH 산도요, 약간 알칼리성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 있고요. 이 위에서는요, pH 위산이 1에서 거의 2나 3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산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위산은요, 위산이 이 정도, 위산을 갖추려면은 위장관 내에는요, 수만이 많은 수소 펌프가 있어요. 위산을 만들어내는 펌프들이 위장 점막 안쪽에 수천 개가 펌프가 모여 있거든요. 그 펌프에서 매일같이, 펌핑을 해요. 위산을 펌핑해서 위의 산도를 이렇게 일정하게 1에서 3 정도 유지하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 위산이 하는 역할 첫 번째 뭘까요? 음식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을 살균하는 거, 소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 위산을 만들어내는 펌프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위산을 만들어내는 이 펌프들을 없애는 약을 먹고 있죠. PPI라는 약 들어보셨어요? PPI가 프로톤 펌프 이니비트의 줄임말이에요.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산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산의 농도는 일정하게 조물주가 1에서 3을 유지해서 네가 먹은 음식을 살균해서 몸속에 들어가게 해. 살균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먹은 음식에서 들어오는 많은 돌덩이 같은 미네랄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구린이 많은 미네랄들은 위산에서 한번 이온화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소장 대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위산이 그렇게 PPI 먹어서 많이 위산을 1에서 3을 맞춰놓지 못했다. 하나도 이온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돌덩이가 그대로 넘어가서 어디로 간다? 내 몸에 들어오지 않고 비싼 똥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PPI가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데요. 위가 안 좋다 해서 병원에 가자마자 조금 검사하면은 아주 쉽게 요즘에 PPI를 쓰게 되거든요. 제가 약국 30년 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그 약을 쓰는 트렌드를 딱 보면요. 과거에 제가 30년에 대학병원 근무할 때는 그런 PPI보다 더 낮은 잔탁이나 요즘 잔탁 들어보셨어요? 큐란 옛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없어진 약입니다. 발암성의 문제를 없어진 약이에요. 그 당시는 그것도 위험한 약이었는데 그게 가장 높은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그냥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 그냥 베이스로 깔아요. 그죠, 약사님?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셨던 약사님 잘 아실 거예요. 베이스로 깔았던 그 위장약들이 지금 찬타큐란 싹 없어지고 이제 그거보다 더 강력한 PPI가 이렇게 위산을 쫙쫙 차단하는데요. 우리 몸은 그거를 조물주가 딱 그렇게 몸이 건강하려면 그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딱 24시간 되면 다시 펌프를 재생시켜 버려요. 안 돼. 이렇게 놔뒀다가는 너네 몸 망가져.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다시 펌프가 재기능하게끔 딱 펌프를 재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약효가 딱 하루면 끝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PPI는 꼭 먹게 해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24시간에 한 번씩 PPI를 먹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그 작용에, 조물주가 만들어 놓는 그 작용에 반하게끔 몸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약을 쓴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잔탁이 없어졌듯이 PPI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현대의학에서는 너무나 많이 쓰는 아주 좋은 약으로 많은 방송에서 이제 문제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가 안 좋아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PPI를 처방을 받아서 먹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위산이 1에서 3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2지장 쪽에는 한 4.5, 근데 이렇게 공장이나 해장 쪽 내려가면 한 6 정도 올라가면서 쭉쭉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 S자 결장까지 가면은 거의 8 정도로 이렇게 pH가 산도가 우리 소화기계는 다 다르게 조물주가 설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도에 따라서 우리의 소화 효소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pH 따른 그 소화 시스템대로 이 우리의 효소 세라피 엔자임 프로밸런스는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란 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요, 지속 방출 제제. 우리는 위에서도 한번 놓고 장에서도 놓고 막 이렇게 어떤 때 또 3중 효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한 번, 장에서 한 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지속 방출 시스템이에요. 그런 어떤 효소에 코팅을 해가지고 뭔가 체육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따라서 코팅이 벗겨지면서 효소가 서서히 방출되게끔 하는 지속 방출 시스템으로 효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메나텍의 엔자임 프로밸런스 어떻게 만들어졌다? pH 따라서 소화 효소가 작동하게끔 만들어진 최첨단의 효소 제품입니다. 어디에든 이런 기술이 없어요. 뉴전트 박사님이 시스테믹의 미국에서의 이 효소 제품은 GI 디펜스인데요. GI 자임인데요. 그 GI 자임 강의에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어디든 pH 설계에 따른 효소 제품은 없다. 메나텍이 최첨단의 것을 개발해서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히 역시 메나텍은 가장 앞서 나가는 제품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가 다시 한번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화 단계에서 활성화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소화효소, 소화기관의 pH에 따른 단계별 소화와 분해를 고려한 설계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유당, 식이섬유까지 모든 음식물을 소화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가요, 아밀라제나 락타제나 셀룰라제 이런 것들, 또 프로테아제 1, 2, 3 이것이 다 지금 pH가 다 다르게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단백질 분해 효소. 근데 특히나 다른 데 주로 없는 것이 효소 중에 하나가 알파 갈락토시다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다른 데 이것이 들어있는 거 제가 못 봤어요, 거의. 약국에 있는 소화 효소 제품들도 약국에 있는 효소제 먹으면 되지 라는 약사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pH 얘기하고, 두 번째, 알파 갈락토시다제가 있냐? 거의 없어요. 왜냐? 이 알파 갈락토시다는요, 특히나 동양인들이 콩류 음식을 먹을 때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알파 갈락토시다제가 이런 콩류를 제대로 소화시켜내는 소화 효소인데요. 그것이 부족해지면은 늘 콩류를 먹었을 때 부글부글한 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알파 갈락토시다제를 여기서 충분하게 넣어놔서 뉴전트 박사님 이것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알파 갈락토시다까지 우리의 엔자임 프로밸런스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셀룰라제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그러면 이 식이섬유를 제대로 분해하는 이 셀룰라제가 들어가면 야채, 채소는 그 세포벽을 갖고 있잖아요. 세포벽 안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브로콜리 같은 거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요. 브로콜리 알갱이 안에 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좋다고 삶아서 이렇게 나름 꼭꼭 씹어 먹는다 하더라도 똥에 보면 완전 비싼 똥 다 나와 있어요. 설포라판 다 나와 있어요. 그 알갱이 터지지 않아서 꼬룩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분해하는 것이 이런 셀룰라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설포라판 같은 것도 암 환자들 브로콜리 너무 좋다고 막 갈아 먹잖아요. 그럴 때 엔자임 프로바이런스를 꼭 드시게 해서 정말 식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방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효소를 꼭 쓰라라고 꼭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발암성의 물질로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단백질에 붙어 있는 이 질소 아민기가 발암성의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어라.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안 땡겨. 내 몸이 스스로 부족한 효소를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차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엔자임 프로밸런스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효소를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 바람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 몸에 좋은 영양으로 효소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관절도 만들어가는 첫 스타트의 관문을 효소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효소 테라피 엔자임 프로밸런스의 세 번째 판토텐산은요, 대사효소가 그나마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대부분 지금 이제 효소 들어갔잖아요. 아까 소화효소 개념에서 이제 잠재되어 있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중에서 대사효소도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들어가면은 스트레스에 좀 잘 이겨내고 훨씬 더 기분 좋게도 하는 그런 항스트레스 비타민, 기분 좋게 하는 그 비타민까지 넣어놨다라는 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도움을 주는 천연의 원료, 이 생강은요, 소화기 분비가 잘 나오게끔 자극도 시켜주고요. 장운동도 촉진해서 장에서 이렇게 음식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된 거에서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게 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허브가 생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이 좀 비가 약하고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 전에 생강식초를 먹는다든가 일본인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생강을 늘 같이 식사에 곁들여서 먹으면은 소화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약국에서 파는 많은 소화효소, 소화제 물량, 가스 할명수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가스 할명수를 얘기하네요. 생육전을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전부 다 생강 말린 건강이나 이런 페퍼민트 박하나 회양 같은 거는 굉장히 속을 따뜻하게 해서 이게 속이 냉해져 있으면은 효소가 잘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천연의 원료를 베이스로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다른 데서 또 들어있다라고 또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pH 기억하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는 메나텍만의 독자 성분인 엠브루투스 복합물을 넣어놨다. 그럼 엠브루투스 복합물이 뭔데? 그럼 또 글리코가 세포에 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엠브루투스는 뭐다? 소화기관에서 상처받은 손상받은 점막을 빠르게 회복해서 염증을 없애준다. 내가 위가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병원에서는 진단명이 뭐가 나와요? 위염이 나오고 장염이 나오잖아요. 모든 소화기계의 질병의 진단명은 위염입니다. 그냥 십이지장염. 모든 염이에요. 먼저 헛배부로 가서 전부 다 결국은 그 장기의 염증 부어버리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 점막이 염증에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물질이 뭐다? 글리코 영양소, 엠브루토스 복합물이더라. 그래서 손상받은 소화기의 점막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는
글리코까지 넣어놨다. 너네 제품에는 효소만 있잖아. 거기서 우리는 엠브로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글리코 매니아들이 꼭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효소 하나 전달할 때도 글리코가 뭔데?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게끔 상황을 연결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글리코가 유익균을 살리는 먹잇감으로 들어가서 조금 유익균 줬는데 훨씬 더 많이 증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총량이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실까요? 많은 강의 들으신 분 아실 건데요. 한 3kg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요 그람수로 따지면 한 1.5g? 게임이 될까요? 내가 유산균을 먹었다고 내 장을 완벽하게 돌려도 이건 말도 안 되죠. 정말 계란으로 돌산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숫자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게 뭐 1g밖에 안 준 그 유익균도 먹잇감을 제대로 줘서 충분하게 증식시키면은 감내할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살리고 점막을 회복하는 이런 글리코를 우리는 같이 넣어놨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엔자임 프로밸런스의 키포인트는요. 15곡의 발효효소로 극대화된 곡물 영양소를 들어가는데 특히나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훨씬 더 소화 잘 시킬 수 있게끔. 그럼 탄수화물을 소화 잘 시키면요. 누가 편해지냐면요. 췌장이 편해져요. 췌장이 편해지면은 만병이 끊어진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연결이 되실 거예요. 와, 아밀라제, 엔자임 프로밸런스를 먹었더니 췌장이 편해지네. 췌장에서 나오는 침에서도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밀라제가. 침도 나이 들면 잘 안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췌장에서 효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내 몸이 특히나 췌장이 과식해서 굉장히 지쳐 있을 때 이런 엔자임 프로밸런스를 먹어서 지친 췌장을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뇨로 갈 수 있는 확률 또 인슐린 저항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또 확대를 해봅니다. 된장에서 분리한 생균으로 발효시킨 소화효소 그리고 강보미약의 모든 음식 소화기관의 pH에 맞춰서 그리고 천연 원료 생강이나 페퍼민트 그리고 엠브로스 복합물을 갖고 있더라. 그럼 이런 엔자임 프로밸런스를 섭취가 필요하신 분은 누가일까요? 맨 처음에 보여주는 그런 소화기계 1년의 증상들이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유제품만 먹으면 설사하거나 단백질 고단백을 메나텍이 오소린 말고요. 드럼통 같은 그런 단백질을 먹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좋은 단백질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거부부터 하잖아요. 그럼 니 안 좋은 그 단백질 먹고 있는데 엔자임 먹어서 좀 소화 좀 시켰네. 요렇게 좀 안내해줘도 그분께 정말 큰 선물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지방식으로 지방식품 많이 하고 인스턴트 그리고 과식이나 야식 그리고 빨리 먹어서 효소가 작동하기 전에 음식을 통과시키는 분들. 그렇지만 이 모든 거에서도 그래도 저는 정말 50대 이후의 모든 분들은 엔자임 프로밸런스를 먹어야 된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효소가 쓸 수 있는 효소양, 효소의 생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하텍의 마케팅은요, 결국은 안티에이징 쪽으로 노화에 발맞춰서 가는데요. 거기에 핵심으로 효소부터 엔자임부터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요, 효소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매년 1.3%씩 감소한다 그래요. 10년 단위로 하면은 13%의 소화효소가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많은 영양 관련 문제들을 갖게 되죠. 섭취한 음식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 소화효소를 생성을 못해서 그것이 불순물, 영양소 섭취만 흡수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암성이나 내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문제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소화 안 되는 거가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암이나 치매나 이런 만성 질환이 빨리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10년달에 13% 감소한다 그러면 40세를 비교했을 때 50세는요 13%가 떨어지고요. 60세는 26%가 떨어지고 70대 되면 더 많은 비율로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정말 과거에는 없던 병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도 차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옷도 편한 옷만 입게 되는 상황으로 왜냐 가스 차고 복부 팽만해지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가스가 없어요. 근데 초음파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자임 프로파일에서 인정된 효과는요.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음식에 있는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다양한 pH 환경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소화시켜내더라. 그리고 내가 소화시키는 음식을 미생물도 이제 잘 먹게 되면서 건강한 장내 환경, 그리고 배가 정말 더부룩한 팽만에 정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위나 장이 비위가 좋아지면 결국 뇌가 편해지는, 장과 뇌가 건강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 프로밸런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넘어서서 우리는 글리코가 결합된 글리코바이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글리코바이옴의 연결고리에서 엔자임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인 GI 프로밸런스 하고요. 또 탄수화물의 소화를 훨씬 더 잘 도와주는, 또 이거를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을 올리고당으로 바꿔서 그 올리고당이 미생물의 먹잇감이 돼서 장내 미생물에서 이용하고 또 발효할 수 있는 이 혈당도 낮춰주는 그 혈당 프로밸런스, 그리고 이 바이타 프로밸런스까지 함께 드시게 되면 너무나 완벽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